안녕하세요. 오늘은 24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한글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물건을 고치고 복원하는 것에는 흔히 최초 제작보다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프로덕트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고치고 또 똑같은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의 벽화가 손상되었다. 그럼 벽화를 새로 그리는 건 쉽지만 원래 형태로 다시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원 기술자들이 숙련된 기술자가 많다고 합니다. 자, 2번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 물건을 만들었고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자, 그러면 산업화가 시작됐을 때 그 이전의 대장장이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건을 즉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제품을 주문 제작하는 것, 즉 사용자에게 맞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다.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용자의 손이나 또 필요에 맞추어서 변형을 쉽게 가할 수가 있어서 맞춤형 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 고객들은 뭔가 잘못되면 물건을 다시 가져다 주곤 했고 따라서 수리는 제작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고객들이 상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가져와서 제작을 하고 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하다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곤 했다는 거죠. 산업화와 결국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로봇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한된 지식을 지닌 기계 관리자의 영역이 되었죠. 그러나 수리에는 설계와 재료에 대한 더 큰 이해, 즉 전체에 대한 이해와 설계자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계속 요구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설계죠. 그렇지만 그 설계 이전에 재료와 설계 모두가 다 알아야지만 수리가 가능하다.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리하기 전에 그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6년의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의 설명에 따르면 자, 수리하는 매뉴얼이 1896년에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 제조업자들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일하고 말하자면 수작업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기계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기계나 방대한 분업으로 공장에서 팩토리식으로 어, 제품을 만드는데 예전의 수작업, 손으로 일일이 만드는 핸드메이드로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수리는 손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계로 손목시계나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고장이 났을 때 기계는 그것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고 시계나 권총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로봇화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이제 은행에 ATM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은행원들이 다 이제 해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ATM 기계 수리공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이 계속되니까 오히려 학력 격차가 심해져서 1대1로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상담사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의 제작이 아닙니다. 수리를 위해 여전히 수작업, 핸드메이드. 우리로 치면 이제 기초학력을 끌어올린다든지 섬세하게 체험을 한다든지 학습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 맞는 거 틀리는 거 일일이 설명한다든지 이러한 수작업의 영역이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1번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a fabrication. With the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the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자, 그러면 이제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끊어 읽는 이유는 뭘까요? 마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명확하게, 명료하게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끊어 읽기를 합니다. 자, 멘딩,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 자, ing가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물건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은 동사 요구합니다. 훨씬 더 많은 창의성, 뭐보다도 원래 제품보다도.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자, 산업화 이전에 대장장이들은 made things to order. 주문했다는 거죠. 사람들. 자, 그의 즉각적인 어떤 커뮤니티,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customizing the product. 자, 물건을 고객에게 최적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또 transforming.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유저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은 일상적인 루틴, 일이었다.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자, 관리자들은, 고객들은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오며 if something went wrong, 물건이 잘못됐을 때 repair, 수리는 즉각적으로 fabrication, 조작이 되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with가 나옵니다. 자, 다시 캡처. with industrialization, 자, 산업화와 그리고 대량 생산. 자, 이것들은